영장류는 내 사회성을 결정하다. 다른 척추동물과 비교했을 때 신체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뇌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사회적인 뇌 가설, 영장류의 사회 형태가 다른 종보다도 훨씬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큰 뇌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영장류보다 더 큰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이 있어 단순히 집단의 크기가 크다는 것만으로 큰 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영장류 집단이 더 복잡한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뇌의 크기가 커졌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적인 뇌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많은 영장류 학자가 영장류 진행이 더 복잡한 사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인 뇌 가설이란 증거는 영장류 전반에 걸쳐서 평균적인 사회 집단 크기와 뇌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되는 사실에서 비롯되었고 전두엽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사회적인 뇌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는 뇌나 전두엽의 크기가 영장류가 사회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인지 능력.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인지 능력은 뇌나 전두엽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복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 뇌신경의 발달이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단서나 마음을 인식하는 사회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인지 능력의 전두엽 신경세포 수초화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 신경세포의 수초화가 완성되는 데 30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사회적인 관계를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뇌 중에서도 정보 처리 능력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신피질의 역할이 중요하다. 흥미로운 것은 유인원 영장류의 경우에 전체 뇌 크기 중에서 신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영장류 종의 전형적인 집단 크기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만으로 동물 뇌의 복잡한 진화를 설명하기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비판도 있다. 단순하다. 벌과 같은 사회적 거성의 행동, 예를 들어서 먹이를 발견하고 동료에게 팔자 모양의 비행을 하면서 먹이의 거리와 방향을 알리는 행동은 매우 사회적이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일벌과 그렇지 않은 벌은 신경해부학 측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뇌의 크기나 특정 신경세포의 양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경세포와 연결망과 정보 처리 과정일 것이다. 즉 일벌의 사회적인 행동은 일벌의 뇌가 특별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구조화된 특징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 의하여 일벌의 행동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개미나 벌 같은 곤충들은 척추 동물에서 보기 힘든 매우 극단적인 사회적인 정의형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단순한 행동 루틴에 의해서 지배된다. 인간의 경우 문명 사회로 들어서면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 신석기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계급 기반의 사회가 등장했다. 이 시기에 시중을 뜨는 하층민이 나타났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독일 아우그스부르크 근처 매장지에서 발굴된 100개 이상의 거대 해골의 DNA를 분석하여 단일 농장에 함께 묻힌 개인의 성들과 사람들의 관계성을 분석했는데 그들은 후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있는 중부 유럽 농업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 이렇게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시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쯤이기 때문에 인류의 생활이 오랜 기간에 계급 기반의 사회였다기 보기는 어렵다. 인간 사회가 계급에 의해서 역할이 나눠졌던 기간이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계급 사회는 침략과 정복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계급이지 생물학적으로 역할이 내재된 생물학적인 계급은 아니다. 사실 인간은 수렵 채집 시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급 기반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집단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인 인지는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역할을 단순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그
그 속에서 생존과 번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신경망의 연결과 정보 처리 기능도 복잡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해 온 것이다. 상명하고 인간 생존의 조력자. 허무한 본체가 이끄는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렵 채집인들은 유인원과 비교하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며 사냥을 하거나 다양한 식물, 과일 등의 먹거리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했다. 사실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칼로리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면 수렵 채집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음식을 찾는 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칼로리가 풍부한 먹거리를 집으로 가져왔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 생존의 조력자. 사실 인간은 큰 뇌를 가지고 있고 오래 살며 긴 임신기간과 성장 발달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인원에 비해서 매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 전력은 다른 동물이나 유인원과 달라야 해서 것이다. 에너지 획득의 효율성을 높여서 많은 에너지를 짧은 시간 안에 얻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수렵 채집원은 유인원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수렵 채집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적게 들이는 전략,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시간당 훨씬 더 많은 음식을 획득함으로써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먹거리 획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두 발로 걷기를 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지출을 줄여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사회적 비례와 문화 축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중요했을 것이다. 사회적인 공동체의 분위기가 커지고 이런 전략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었다. 음식 획득에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나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나 음식 공유 문화 외에도 인류의 성공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한다.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오래도 먹을 때 생존과 출산, 공동체 문화가 지속되어야 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숨겨진 조력자가 뭘까? 수렵 채집 시기에 좋은 에너지가 어떤 과일과 열매처럼 당으로 쉽게 전환이 되는 탄수화물이나 사냥을 통해 얻은 동물성 단백질은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되고 분해되어서 에너지로 쓰인다. 하지만 에너지원 획득에 실패하거나 기근의 시기에 새로운 에너지원의 역할이 필요했다. 위장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질기고 거친 섬유성 식품, 예를 들어서 나무뿌리나 줄기는 대장에 있는 위생물군에 의해서 분해되고 사람에게 필요한 새로운 분자로 변환되어서 영양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에너지원 획득에 실패한 경우나 기근 시기에 장내 미생물군의 역할은 사람이 활용하는 에너지와 영양소의 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장 발달이 결혼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미생물군. 그래서 만들어내는 부티레이트와 프로피오네이트 등의 짧은 사슬 지방산과 같은 영양소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대장의 장벽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dengue 침생이나 염증 방지 등을 통해서 장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뇌 발달과 정주신경 보호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경세포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미세 악교세포의 성숙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경전달물질과 신경영양인자의 수준도 조절할 수 있어서 신경기능뿐 아니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킨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뇌와 신경기능 발달에는 장내 미생물군의 도움이 있었다. 장내 미생물군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적은 먹지로 생활할 때에도